안녕하세요. 동네 변호사 룡변입니다. 2019년 10월 대형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연예뉴스 댓글란을 없앤 이후 2020년 3월 네이버에서도 연예뉴스 댓글란을 없애면서 연예인에 대한 악플이 잠시 줄어드는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비난과 혐오의 시대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에 걸맞게 악플러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으로 활동 영역을 옮겼습니다. 연예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SNS 계정에 악플을 달거나 DM을 보내고 연예인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악플을 달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연예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플을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의 총량입니다. 악플을 습관적으로 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마치 비난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욕을 하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이냐, 마치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찾아 유튜브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타겟팅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의 욕 할당량을 퍼부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더 큰 이슈가 터지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방금 전까지 욕을 하던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온라인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명으로 악플을 다는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누구인지 밝혀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 자신의 익명성을 믿고 용감하게 악플을 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저는 하나를 시작하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집요하게 파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전에 이미 악플을 쓴 사람의 신원을 다 파악해놨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제가 거의 다 해준 거니까요. 그 글을 지우셔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5분 만에 고소장을 써서 매일 같이 일하는 경찰분들 손을 잡고 같이 경찰서를 가서 간단하게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익명성에 대한 대처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가치 충돌이 발생하여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고의 정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고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그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봐도 바보상자라고 불리던 TV보다 더 다양한 채널, 더 다양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웃고 즐기고 욕하는 것은 쉽지만 과연 이 내용들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더 자극적인 정보들이 눈과 귀를 유혹할 테니까요. 사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학원에 가서 1타 강사의 쉽고 재밌는 수업을 들을 때에는 100% 이해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자기 혼자 문제를 풀 때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남들이 쓴 악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란 쉬워도 그러한 말이 합당한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악플을 더 쉽게 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건 방금 말한 사고의 정지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악플러들은 생각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론을 살핀 후 좋다, 나쁘다 중 나쁘다로 여론이 기운다 싶으면 무지성으로 악플을 답니다. 악플을 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못할 뿐만 아니라 악플을 달고 나서 그 악플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무지성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칼을 들고 있지? 저 칼로 뭘 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악플러들은 저거 살인자다. 사람 근처에서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위험한 놈이 확실하다. 한 번에 달려들어서 칼을 빼앗고 다시는 칼을 못 들게 혼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과를 깎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악플러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칼을 든 사람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바로 범죄자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의뢰인들에게서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승소할 수 있냐 없냐만 확인하려 하시고 제가 소송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변호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며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패소하고 난리를 치죠. 구체적인 사항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단순하게 yes or no만 생각하다 보니 발생하는 병폐입니다. 5번째로 질투심입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면 참 축하할 일이구나, 아 대단하네, 뭐 운이 좋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치지만 악플러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잘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배가 아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흠집 낼 만한 걸 찾아서 악플을 달거나 상대방의 성과를 단순한 운으로 치부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을 함께 덧붙입니다. 그럼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기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악플에 대해서 10대 청소년들의 철없는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이후에는 악플도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악플러에 대해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기도 해서 악플러들이 벌금 외에 추가로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상황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악플이 문제인 가장 큰 이유는 한번 물타기가 시작되면 악플러들이 좀비 떼처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그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욕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지만 자신의 존재가 왜곡되는 걸 보면서 당사자는 그 굴욕적인 모욕감으로 인해 삶의 의지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플러는 정작 자신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심한 말을 해서 국가가 범죄자로 공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기 자식한테는 바른 말을 쓰라고 강요하겠죠.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지성인일수록 대화와 토론을 즐겨하고 자기 논리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맹목적인 비난과 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미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메갈리아, 워마드라고 말하며 특정 집단과 엮는 것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메가리니 워마드니 이상한 얘기 했다가 괜히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금도 전과자인 거 아시죠? 아예 애초에 그런 말을 안 꺼내시는 게 좋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지성인일 테니까 올바른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 동네 변호사 룡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